인공지능 스피커가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돌봄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역 거점 항공 에어로케이가 운항 자격을 얻었습니다. 다음 달 제주부터 취항합니다. 코로나19로 여성과 20대 고용 사정이 더 나빠졌습니다. 지방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소식입니다. 밤사이 소방서에서도 출동대원들이 잇따라 코로나19에 확진됐습니다. 옥천 소방서에서는 구조대원 1명이 확진돼 전수검사했더니 2명이 더 나왔고, 청주 동부소방서에서는 대원 1명이 확진되면서 직원 전체가 검사를 받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주 동부소방서 문이 굳게 닫혔습니다. 근무 중인 소방대원 200여 명의 이동이 방역을 위해 멈췄습니다. 소방대원 1명이 확진자 접촉 통보를 받고 신속 진단키트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 소방서 소속 직원 270여 명이 PCR 진단검사를 받았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대기 중입니다. 접촉자 중에 직원 중에 추가로 양성 확진자가 나오면 그 관련된 부서는 이제 업무 중지를 시키고요. 다른 안전센터에서 출동할 수 있는 그런 대체 인력을 지금 구성하고 있습니다. 옥천 소방서 확진자는 3명으로 늘었습니다. 대전에서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데 3명 모두 근무 부서가 달라 동료 대원들의 무더기 자가격리 조치가 불가피해졌습니다. 충주에 있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교직원 300여 명에 대한 진단검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달 들어서만 충북에서 7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자 방역당국의 대응 수위도 강화됐습니다. 제천시는 행정명령을 어기고 성탄절과 지난 27일 40여 명이 모여 대면 예배를 본 교회를 과태료 부과와 함께 2차 고발했습니다. 이 교회는 지난 20일에도 제천시 행정명령을 어기고 대면 예배를 진행해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또 지난 크리스마스 때 5명이 넘는 친척들과 모임을 한 뒤 확진된 요양병원 직원도 고발했습니다. 동일 집단 격리 중인 진천 도은병원에서는 22명이 추가로 확진돼 협력 관계에 있는 병원 3곳의 누적 확진자는 220명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내년 1월 3일까지 연장된 강화된 사회적 거리 두기로 확산세가 꺾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신미입니다. 최근 영동의 한 외딴 마을에서 인공지능 스피커가 홀로 있는 80대 노인의 생명을 구했습니다. 코로나 시대 홀몸 노인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소외되지 않도록 인공지능을 활용한 돌봄이 새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채연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영동의 한 외딴 곳에 사는 85살 이모 할머니는 갑자기 배를 쥐어짜는 듯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제대로 움직이기 힘든 상황에 오자 살려달라 소리쳤습니다. 그날은 갑자기 가슴이 땡기고 아랫배가 막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내랑 불러가지고 나는 살려달라 그랬더니. 다급한 외침을 인식한 인공지능 스피커는 보안업체에 곧바로 긴급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업체의 신고로 출동한 119 구급대가 할머니를 병원으로 옮겨 다행히 응급처치를 받았습니다. 복용 중이셨어요. 이제 통증을 호소하셔가지고 병원으로 이제 이송은 해줬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보건소 직원들은 이달 초 할머니 집에 찾아가 스피커를 설치하고 사용법을 알려줬습니다. 스피커에는 치매 환자들을 위한 기억력 테스트, 말벗 서비스 케어를 비롯해 24시간 위기 감지 센서가 실려 있었습니다. 노인 100명에게 보급됐습니다. 보건소가 다 그 업무가 중단되었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서 이분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될까 고민하고 해서 인공지능을 찾게 되었습니다. 이 할머니처럼 급체 증상을 호소하던 또 다른 80대 할아버지도 최근 인공지능 스피커로 119에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비대면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빠른 대처로 노인들의 생명을 구한 인공지능. 포스트 코로나 시대 새로운 돌봄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30% 감차 운행 중인 청주 시내버스가 내년 1월부터 단계적으로 운행 대수를 늘립니다. 청주시는 준공영제가 시행되는 내년 1월부터 시내버스 72대를 더 투입해 90여 개 노선의 운행 횟수를 늘리고 배차 시간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내년 3월부터는 시내버스 400대를 모두 투입해 전 노선을 정상화할 계획입니다.
청주시는 버스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자 지난 10월 전체 버스 400대 가운데 160대를 멈추는 감축 운행을 단행했습니다.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신생항공사 에어로케이가 마지막 관문인 항공 운항증명 발급을 마치고 정식 항공사로 날개를 펴게 됐습니다. 3월 초까지 취항을 못하면 면허 자체가 취소되는 촉박한 상황이라 이르면 다음 달 첫 이륙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심춘만 기자입니다. 거점인 청주국제공항에 10달 넘게 서 있던 에어로케이 A320기가 시동을 걸게 됐습니다. 항공운송사업면허 취득 이후 취항에 앞서 최종 절차로 안전성을 검증받는 항공운항증명 발급이 마무리된 데 따른 것입니다. 면허 발급일로부터 2년인 내년 3월 초까지 취항을 못하면 면허 자체가 사라지는 조건부 상황에서 운항증명심사만 1년 이상 길어지자 지자체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함께 나서 정부를 압박한 결과입니다. 실제 취항하려면 노선 인가와 운임 고지 등 필요한 시간만 다시 한 달. 당장 다음 달 말이면 제주 취항이 가능합니다. 제주 노선을 시작으로 해서 이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고 청주국제공항에 국제선 노선이 이제 회복이 되면 그때부터는 일본부터 시작을 해서 국제선 노선에도 취항할 계획이 있습니다. 청주공항 거점 항공사가 생기면 해당 항공사의 모든 노선에 청주가 포함돼 운항 노선과 편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이용객들의 선택권과 편의가 확대돼 공항 활성화나 관광객 유입 등의 지역 경제 효과를 기대합니다. 충청북도 등 지자체와 정치권이 거점 항공사 유치에 앞장섰던 이유입니다. 3년간은 청주공항에서만 취항을 하게 돼요. 노선이 다변화되면은 인바운드도 확대되면은 지역 관광이나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고요. 이곳 청주공항을 거점으로 한 항공기가 비행을 재개하는 건 지난 2008년 10월 한성항공이 마지막 운항을 종료한 뒤 12년 만입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코로나19 이후 여성과 20대 고용 사정이 더 나빠진 것으로 국내외 여러 통계에서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특히 20대 청년들의 경우 취업난을 피해 수도권 이동이 많아지면서 충북의 지방 소멸도 가속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허지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시대 고용 한파의 희생양은 여성과 20대 청년층입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분석 결과 코로나19 이후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을 비자발적으로 상실한 사람 가운데 여성의 비율이 높아졌습니다. 전년 동월과 대비했을 때 34% 증가한 수치로 2018년 이후 최고치입니다. 특히 비자발적 실업은 대면 업무가 많은 숙박과 음식업에서 두드러졌는데 여성이 65%를 차지했습니다. 재취업 기간도 여성이 34.3일로 남성보다 3.6일 더 걸렸는데 연령별로 보면 특히 20대가 40.2일 걸려 재취업 소요 기간이 가장 긴 연령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여성과 20대의 노동을 보조적 수단으로 보는 사회 분위기가 코로나 시대에 더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첩적으로 다른 산업들, 이렇게 모든 산업에서 조금 더 취약하게 나오는 부분은 20대 여성이라고 볼 수 있고 교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20대랑 여성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0대 고용의 직격탄은 지방 소멸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수도권의 순유입 인구가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했는데 대부분 20대가 차지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대도시 이동이 인구와 출산 저하로 이어져 그 지역은 30년 안에 소멸할 수밖에 없다는 예측 이론에 대입했을 때 올해 충북에선 시 단위인 제천시가 소멸 위험 지역으로 새롭게 편입됐습니다. 지방에 특히 이제 기업들이 어려워지면서 신규 채용을 줄이게 되고 그러면서 청년 구직자들이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지면서 그나마 좀 사정이 나은 수도권으로 떠난 게 이제 원인으로 파악됩니다. 코로나19 이후 20대와 여성에 초점을 맞춘 인구와 고용 정책은 국가뿐 아니라 지역에 더 큰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누구나 노동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권리가 있지만 올해도 수많은 가장들이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많은 화두를 던졌던 고 김용균 씨 사망 사고 이후에도 노동 현장에선 달라진 게 없다는 절규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김태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8년 겨울 김용균 씨가 숨졌던 그곳에서 올해는 60대 화물차 기사가 철제 스크루에 깔려 숨졌습니다. 근로계약서와 작업계획서,
안전을 통제할 신호수마저 없었던 현장. 안전 불감증의 민낯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3년 전 노동자가 컨베이어에 끼어 숨졌던 한국타이어에서도 40대 노동자가 성형 설비에 머리를 크게 다쳐 숨지는 등 사고는 또 반복됐습니다. 고 김용규 씨 사망 사고로 촉발된 사회적 함의 속에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됐지만 그 이후에도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사실은 산업재해 통계로도 확인됩니다.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재해자는 전국 8만 846명, 올 들어 같은 기간 8만 299명으로 0.67% 감소하는 데 그쳤습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남의 산업재해자 수는 오히려 1.2% 증가했고 사망자 수는 제자리 걸음입니다. 노동 현장에서 안전의 사각지대는 여전했습니다. 전차선 노동자들은 제대로 된 안전장치 없이 사다리 하나에 몸을 의지해 10여 미터 높이 허공에 올랐습니다. 공사 시간 때문에, 추가 비용 때문에 노동 현장의 안전은 하나둘씩 생략됐습니다. 그거를 함으로 해서 인력이나 시간이 많이 들어가요. 만에 하나 생길 거에 그 비용을 투자하고 싶어하는 기업은 대한민국에 별로 없잖아요. 중대재해 시 사업주의 책임과 처벌을 강화하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는 국회 국민청원은 국민 10만 명의 동의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100여 건의 법안이 통과되는 동안 법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고 김용규 씨 어머니는 법안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 투쟁을 3주째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임위도 해야 되고 법사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본회의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냥 단식 풀으라고 얘기하는 의원들이 대부분이고 밥을 굶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쪽에서 저희가 더 힘이 들어요. 책임지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달라는 노동자들의 절규는 여전한 가운데 오늘도 누군가는 일터에서 따뜻한 가족품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김태욱입니다. 청주 청왕경찰서는 지난 28일 오전 청주의 한 헬스장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르겠다며 낭동을 부린 34살 남성에 대해 방화미수와 특수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남성은 경찰과 12시간의 대치 끝에 투입된 특공대에게 검거됐습니다. 패스트푸드점에 대한 규제도 강화됩니다. 충청북도는 규제 정도에서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패스트푸드 업종에 대해서도 커피나 음료, 디저트만 주문하면 매장 내 착석을 금지하고 식사 대용 음식류의 경우 매장 이용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무인 카페 역시 매장 내 착석이 금지되고 카드게임을 즐기는 일반 음식점, 일명 홀덤펍 32곳도 임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충청북도는 오늘 0시부터 5일 동안 이 같은 내용의 강화된 방역 대책을 시행하도록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충청북도가 올해 우수 전통시장 9곳을 선정했습니다. 충북 상인연합회가 주관한 이번 평가에서 충주 무학과 음성 무국, 증평 장대시장이 최우수 시장으로 뽑혔습니다. 청주 사창, 보은 종합, 청주 밤고개 시장은 우수 시장에, 청주 오창, 음성 전통, 괴산 청천 푸른내 시장은 장려 시장에 선정됐습니다. 이들 시장은 안전과 고객 서비스, 마케팅 분야에서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단양군도 카드형 단양사랑 상품권을 출시합니다. 단양군은 다음 달 27일부터 선불형 체크카드 형태의 단양사랑 상품권을 도입하고 카드형 사용을 권장하기 위해 지폐형과 할인율을 다르게 적용할 예정입니다. 또 다음 달 1일부터 19일까지는 상품권 부정 유통 예방과 통계 관리를 위한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상품권 판매를 일시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단양사랑 상품권은 올해 115억 원어치가 팔려 지난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영동군에 이어 괴산군도 여자 씨름단을 창단했습니다.
전 중원대학교 씨름부 이광석 감독이 지휘하는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은 80kg 이하 무궁화급, 70kg 이하 국화급, 60kg 이하 매화급에 출전할 수 있는 조현주, 신유리, 김채호, 이재현, 강지연 선수 등 5명으로 구성됐습니다. 대한씨름협회 팀 등록을 마친 괴산군청 여자 씨름단은 내년 1월 창단식을 거친 뒤 본격적인 출전에 나섭니다. 괴산 시가지의 전선 지중화 사업이 정부 그린 뉴딜 공모 사업에 선정돼 괴산군 부담이 줄게 됐습니다. 총 사업비 62억 3천만 원 규모의 지중화 사업은 애초 괴산군과 한전이 반반씩 부담하기로 했으나 정부 그린 뉴딜 사업 공모 선정으로 12억 4천여만 원을 지원받아 괴산군 부담이 18억 원으로 대폭 줄었습니다. 괴산 지중화 사업은 내년 3월부터 괴산교에서 산마기 시장 입구와 동인초등학교 등을 지나 1km에 걸쳐 2022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시행됩니다. 최근 2달 연속 상승했던 충북 소비자 심리지수가 내림세로 돌아섰습니다. 한국은행 충북본부가 발표한 소비자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달 충북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87.4로 전달보다 5.6포인트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소비자의 경제 전망 심리를 지수화한 것으로 100을 기준으로 낙관과 비관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의 꿈은